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회생을 신청한 전세대출이 있는 4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개월 정도 연체가 된 상황으로 총 채무액은 2억 125만원입니다. 전세대출이 1억 3천만원이고 일반 신용대출이 7,125만원입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임차보증금 1억 6천만원이 있으며 이 중 본인 보증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450만원이며 과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채무 감면과 주거 문제입니다. 특히 채무 조정 시 전세대출이 연장이 안 될 것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추심 자체는 잘 버티고 있으며 집에 찾아오는 것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급여와 계좌에 가압류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며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세대출은 주거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최대한 정상 납부하고 있었으며 채무조정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매월 얼마를 변제하게 되는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채무 감면을 고려하여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프리워크아웃을 제외하고 개인 워크아웃 또는 개인 회생 중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 감면 수준은 일반적으로 개인 회생이 개인 워크아웃보다 높습니다. 전세대출은 반환 보증이 안 되어 있다면 두 제도 모두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워크아웃은 전세대출이 대위 변제가 되어야 포함 가능합니다. 반환 보증은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 통지를 의미하며 보증기관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대위 변제는 채무자가 상환을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서 채무자 대신 채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반환 보증 여부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상담인의 전세대출은 반환 보증이 안 되어 있어 채무조정에 포함이 가능했습니다. 전세대출은 두 제도 모두 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반환 보증이 안 되어 있어 채무조정에 포함이 된다면 계약 만기 시 임차보증금 전액 임차인이 반환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반환 보증이 되어 있어 전세대출이 채무조정에 포함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이 아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시라 권유하였을 것입니다. 프리워크아웃과 신속 채무조정의 경우 전세 연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은 2개월 연체 중으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개월의 추가 연체 기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 연체가 된 시점에서 최근 6개월 내 채무는 B카드사만 해당이 됩니다. 상담인의 채무원금 2억 원의 30%는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대출은 B카드 대출로 800만 원입니다. 비율상 30% 이내이기 때문에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청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신청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반환 보증이 안 된 전세대출은 재산이면서 무담보 채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재산액은 주택임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과천 3인 가구여서
1억 3천만 원입니다. 즉, 재산평가액은 3천만 원이며 전세대출을 포함한 무담보 채무액 2억 125만 원보다 적기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만 계산해보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임차보증금의 면제재산을 산정하여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의 청산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환보증이 안 된 전세대출은 재산이면서 무담보 채무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에서 과천의 면제재산액 4,800만 원을 차감하면 1억 1,200만 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무담보 채무액 2억 125만 원보다 청산가치가 적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채무조정제도 모두 이용이 가능하기에 예상진단을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개인 워크아웃 예상입니다.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3개월만 연체 후 진행할 것이므로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원금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3인 가구로 생계비는 3인 생계비 약 266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월변제액은 소득 450만 원에서 3인 생계비를 차감한 184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워크아웃 최장 변제기간인 96개월로 슬라이드를 움직여도 월 변제액이 208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즉 3인 생계비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 삭감이 된 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월 약 208만 원을 9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연체이자만 제외한 2억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1%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예상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청산 가치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워크아웃과 달리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은 본인과 미성년 자녀 1명인 2인 가구입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 450만 원에서 부양가족 2인 생계비 약 207만 원을 차감한 약 24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월 변제금 243만 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8,200만 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기에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 51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1억 1,258만 원이 되며 청산가치보다 많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변제 기간은 51개월이며 총변제액이 약 1억 2,374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39%가 예상되었습니다. 그 외 컨설팅으로 여러 조건을 비교하여 두 제도 중 개인회생을 추천드렸습니다.
개인 회생이 개인 워크아웃보다 채무 감면이 더 많이 되며 월 변제액 부담은 개인 회생이 약 30만원 정도 많았으나 상담인은 이를 부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신청이 가능하여 더 이상 추심 및 법 조치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담인은 개인 회생을 선택하였습니다. 추가로 전세대출과 주거 관련한 컨설팅도 하였습니다. 전세대출이 개인 회생에 포함이 되므로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안 해도 되며 곧바로 대위 변제가 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면서 임대인과 계약을 연장한다면 현 주거지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더라도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전세 대출이 있는 40대 남성의 개인 회생 신청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인의 전세 대출은 반환 보증이 안 된 대출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개인 회생을 통해 채무 감면과 주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세 대출 반환 보증이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